저번 시간에는 보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략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작해야 할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훈련은 본인이 의식해서 말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만큼 몸속에 깊게 뿌리내린 기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내릴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정보는 더 판단을 느리게 할 수 있다. 당장 앞에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전체를 보는 것을 목표로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목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시로 수집하는 것이다. 경기장에서는 매 순간 상황이 계속해서 바뀐다. 바뀌는 그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 것이다. 그 보았던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도 렉이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이다. 그러려면 정보의 분류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그 분류에 맞게 정보를 모으면 더 속도가 빨라진다. 그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한 질문은 과연 어떻게 본 것을 토대로 그 찰나의 순간에 최고의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다. 이 형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본능이라는 답이 많이 나왔고 나 또한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을 해도 뚜렷한 그 본능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과연 저 잘하는 선수는 왜 저런 판단을 내렸으며 우리는 왜 저 판단이 최고였다고 칭찬을 하는가? 라는 왜 형식의 질문으로 바꿔보니 그 답이 금방 찾아졌다. 질문만 살짝 바꿔보니 그 답이 나온 것이다. 그 이유가 즉 올바른 본능의 기준이며 방법이었다. 그 답은 곧 정보의 분류 기준이라는 확실한 주제를 주었다. 본능은 무의식이며 습관이다. 무의식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잘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자기도 모르게 올바른 반복 행위를 끊임없이 해온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면 사실 자기도 왜 잘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몸에서 본능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나는 그 처음이 찾고 싶은 것이다. 본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작, 즉 올바른 방법을 찾아 의식하며 무수히 반복했을 때 만들어지는 좋은 습관이자 본능이자 무의식, 경기장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행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훈련의 목적에 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과연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습관을, 어떠한 본능을, 어떠한 무의식을 내 컴퓨터에 입력시키고자 하는가이다.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못하는 습관이 무의식 속에 입력이 되어 본능이 된 것이다. 그 습관을 고치는 것에는 반드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그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그 난이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며 수없이 반복시키다 보면 반드시 그것은 습관이 되어 몸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 1은 이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고 있고 사람 2는 가르쳐주었을 때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니 바뀌고 사람 3은 6시간을 투자해야 사람 이만큼의 효율을 낸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의 차이다. 나는 재능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재능이란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습득하는 시간의 양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재능의 이유, 즉 올바른 방법과 원리를 알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붙는다.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고 이 방법과 원리를 찾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재능 충만한 사람 1은 따라잡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 사람 4는 24시간을 투자해야 사람 2만큼의 효율을 내어 사람 1이 가진 습관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해보자.
재능이 지지리도 없는 거다. 근데 이 사람 사는 24시간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매일 매순간 한다. 안 바뀌겠는가? 여러분은 그렇게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만약 이 4명의 사람들이 개인 코칭을 해서 내가 누구에게 배울지 선택한다면 사람 4를 고를 것 같다.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아마 누구에게 가르쳐줄 때는 사람 4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노력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에 또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내가 한국에 있다면 반드시 유튜브 축구의 혁신님에게 가서 레슨을 받아볼 것 같다. 영상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의문점을 많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실제로 찾아가서 배워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나이는 어릴수록 당연히 좋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배제한 채 그저 어떠한 훈련이든 생각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죽어라 노력하며 실력이 늘겠지 기대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노력과 성실함은 인정을 받아 마땅하지만 방법이 틀리다면 영원히 사람 발끝에도 못 미칠 것이다. 나 또한 성실함과 착실함으로 훈련과 개인 훈련을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본질인 축구를 잘하는 방법에서는 거리가 먼 훈련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야 알아차리고 바꾸려 하니 드는 노력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어렸을 때 알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렇게 내가 깨달은 점들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며 그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물론 이 영상을 만듦으로써 내 머릿속에 중구난방하던 생각들이 더 뚜렷하게 정리가 되고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만드니 나에게 훈련시키는 영상 편지 용도로도 만드는 점도 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판단의 질이 좋으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려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저번 시간에 대략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해야 하며 무엇을 수시로 찾으려고 해야 판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다. 영화 타짜에 보면 타짜는 보려고 하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세밀한 차이를 화투에서 찾아낸다. 그것과 같이 축구 경기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해야 하는지 또 보려고 하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보았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면 질이 좋고 빠른 판단을 절대 내릴 수 없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보고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최상의 판단을 내리며 그것을 몸으로 가장 깔끔하게 실행하는 본능의 단계인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보는 단계에 있다. 이 딱 한 가지는 바로 상대편의 위치와 몸의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편의 위치이다. 이것이 동시에 딱 보여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더 세분화해서 게임처럼 쉽게 말하자면 1번 상대편 등 뒤에 있는 또는 그 공간으로 가려고 뛰는 우리 편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 이것은 3점짜리 플레이라고 해보겠다. 최고로 좋은 판단이다. 2점짜리 플레이는 상대에게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빈 공간에 서 있는 또는 상대 사이에 서 있는 우리 편이다. 1점짜리는 상대가 뒤에 있으나 거리를 유지해서 패스를 주었을 때 빼앗기지 않을 팀원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서 필수 옵션은 반드시 주고 나서 다시 내가 움직여주어 팀원에게 패스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다시 3점짜리 플레이부터 1점까지를 순간적으로 스캔해 놓았어야 한다. 성공했을 시에 가산점이 붙는 것이 있다. 그 패스로 인해 몇 명의 수비수를 벗겨냈냐에 따라 그 숫자만큼 가산점이 붙는다.
하지만 실패 시에는 위험 지역에 따른 페널티 점수가 부여된다. 우리 편 위험 지역일수록 그 마이너스 점수는 커진다. 상대편 골대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점수는 줄어들거나 없다. 그 다음은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는 것이다. 한 명을 제끼자마자 3점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상대의 뒤를 내 혼자만의 힘으로 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명씩 더 제낄 때마다 가산점이 추가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팀에게 붙어 있어야 할 수비수가 날 마크함으로써 우리 팀이 공간이 생기고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빼앗기는 순간 쌓은 모든 점수는 사라지고 내가 뒤로 제낀 수만큼 곱절로 마이너스가 된다. 왜냐하면 내 뒤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닌 우리 편이 막아야 할 공격수가 되기 때문이다. 역시나 지역에 따라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 위험 지역이면 아무런 손해 없이 끝날 수도 있다. 많은 보상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우리 팀 위험 지역일수록 커진다.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또 상대편 위험 지역에서 드리블을 더 많이 시도하는 이유이다. 백패스의 성공은 0점, 그러나 실패 시에는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우리 팀 위험 지역일수록 더 큰 폭탄이 된다. 패스를 주는 순간 상대에게 잘릴 것 같은데 주는 게 마이너스 1점짜리의 판단.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것이 패스는 성공을 했으나 주는 순간 우리 팀이 두세 명에게 압박을 당하게 되는 판단이다. 순간적으로 우리 팀은 시간이 없어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 그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골과 어시스트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플러스 20점이라고 하자. 여기서 점수는 곧 난이도를 의미한다. 드리블로 제끼는 것이 골과 어시스트 다음으로 제일 어렵고 소모되는 에너지 또한 많고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성공했을 시에 그만큼 우리 팀은 편해지고 공간이 창출되어 골과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몸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은 이 가장 어려운 것을 밥 먹듯이 실행함으로써 팀 동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몸값이 비싼 게 이렇게 보니 참 타당하고 당연하다. 가장 어려운 것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인 골과 어시스트를 잘 방어할수록 또 높은 몸값을 가지는 것이다. 수비수로서 판단에는 또 다른 점수표를 만들 수가 있겠다. 지금 나는 몇 점짜리 공격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대략 수준이 나온다. 결국에는 이 점수를 따라 판단을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우선순위대로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3점짜리가 안 될 것 같으면 2점, 그게 안 되면 1점짜리에서 예를 들어 2대1 패스를 주고 움직여 2점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안 되면 그냥 1점짜리를 판단을 한다. 그게 안 되면 백패스가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0점짜리 판단. 사실 0점짜리 판단할 바에 그냥 우리 팀 수비 위험 지역일 때는 앞에다가 아무 공간으로 차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잘하는 선수들은 1점짜리 플레이가 안 될 때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관리한다. 그리고 다시 3점짜리, 2점짜리 그런 플레이들을 찾는다. 사실 이 모든 게 볼 관리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제끼지 않더라도 반드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지 않는 관리 기술은 필수이다. 드리블과 볼 관리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줄 데가 없거나 압박에 둘러싸여도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에게서 공을 지키며 앞선 옵션들을 순간적으로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유형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드리블을 거의 하지 않고 원투터치 안에 3점이나 2점, 1점 플레이를 해낸다. 볼만 빼앗기지 않으면 볼 관리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가장 힘들이지 않고 부상 위험도 적은 가성비가 정말 갑인 가장 잘하는 플레이다. 근데 그만큼 이 봐놓는 것과 판단이 누구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니 머리가 일한 만큼 몸이 덜 고생한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몸값은 드리블로 혼자 뚫어내는 선수보다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동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설명이 엄청나게 길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이 기준들을 가지고 직접 보면서 찾아놓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찾아야 하는지 알고 우선순위가 생겼으며 우선순위가 안 될 시에 차선책까지 마련을 해 놓았다. 이 옵션들이 이제는 한 번 본 것만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판단이 내려지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수비가 잘 보인다면 2점짜리 플레이가 안 될 시에 드리블을 시도하여도 괜찮다. 물론 공을 안 뺏긴다는 가정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은 2점짜리 플레이가 가능해도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계속해서 수비를 보고 그에 따른 우리 편의 위치를 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습관이 안 되어서 이 영상을 봤더라도 딱히 변하는 것은 당장이 없을 것이다. 우선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다.